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진지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월가, 즉 미국의 전통 금융 자본들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온체인 패권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실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진짜로 누가 미래 금융을 지배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권력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2025년 현재 JP모건, 블랙록, 골드만삭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앞다투어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하죠. 자산 토크나 RWA 시장 확대, 비용 절감, 결제 속도 개선은 모두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혁신 경쟁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질서 위에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개방성, 투명성이 핵심인데요. 기존 금융 시스템은 그 반대였죠. 그래서 지금 월가 안에서도 블록체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두 가지 길로 갈리고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규제 친화형 폐쇄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게 JP모건과 뉴욕 멜론 은행입니다.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오닉스를 구축해서 무려 연간 3천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온체인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즉, 소수의 승인된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고 거래 정보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죠. 뉴욕 멜론 은행도 비슷합니다. 기관 전용 블록체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폐쇄형 생태계입니다. 이런 방식은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블록체인의 개방성과 유동성이라는 장점은 포기하는 셈이기도 하죠. JP모건도 스스로 인정했어요. 온체인 미국 국채 토큰은 마치 유리 캐비닛에 갇힌 골동품처럼 거래되는 구조다. 이 말 꽤 묘하죠? 두 번째 전략은 반대입니다. 개방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에요. 블랙록, 골드만삭스 및 일부 헤지펀드들이 포함되죠. 블랙록은 이더리움 기반의 BUIDL 토큰화 펀드를 선보였어요.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청산, 담보대출, 2차 시장 거래가 가능해요. 이건 완전한 웹3 방식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더리움과 폴리곤 같은 퍼블릭 체인을 활용해 기관 투자자용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퍼블릭 체인은 규제 당국과 충돌 가능성이 큰 리스크가 있어요. 제도권 금융과 마찰 없이 퍼블릭 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온도 체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허가형 노드 구조입니다. 즉, 일정 기관만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네트워크는 퍼블릭 체인과 상호 운용이 가능해요. 즉, 규제 준수와 통제는 확보하면서도 글로벌 유동성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죠. 온도 체인은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검증자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구조는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이동하면서도 자기들만의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월가의 블록체인 전쟁에서 균형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죠. 근데 이 판을 뒤흔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레이어2, 줄여서 L2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L2 네트워크는 요즘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칸쿤 업그레이드 이후 거래 비용이 17% 이상 감소했고 속도와 확장성도 대폭 향상됐어요. 이더리움 기반의 L2 네트워크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비자, 스트라이프 같은 기업들도 L2를 기반으로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L2는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자체적인 통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도이치뱅크, 소니 같은 기존 기업들도 독자적인 L2 체인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이건 기존 기업이 웹3에 들어오는 또 다른 방식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누가 금융의 미래를 지배할 것인가? JP모건의 프라이빗 전략이 우세할까요? 아니면 블랙록의 퍼블릭 체인 기반 ETF가 주도권을 잡을까요? 온도 체인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균형점을 찾을 수도 있겠죠. 혹은 L2를 앞세운 기술 기업들이 전통 금융을 넘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디파이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파이는 더 이상 대한금융이 아니라 진짜로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금융 질서를 통째로 바꾸는 새로운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지금 월가가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누가 이길지는 우리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겁니다.